흔히 펜이 칼보다 강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펜 때문에 목숨을 잃고 심지어는 죽어서 무덤까지 파헤쳐준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지금부터 15세기 조선에서 벌어진 글 한 편이 그야말로 왕국 전체를 뒤흔들어버린 엄청난 정치 스릴러, 그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1498년에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역사 기록 초고가 수십 명의 피를 부르는 살생부가 되어버렸거든요. 모든 비극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조선 왕조 최초의 선비 숙청 사건이었고요. 글 때문에 벌어진 거대한 참극, 그러니까 필화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조사할 범죄의 한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무오사화는 역사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글자 몇 개가 한 정치 세력 전체를 없애버리는 빌미가 된 거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말이죠. 정말 거대한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충돌이 바로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죠. 자, 당시 조정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훈구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세조의 쿠데타를 도와서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 구가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살인파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젊고 이상에 불타는 학자들, 그러니까 개혁가들이었죠. 이들은 유교적인 도덕 원칙을 내세우면서 훈구파의 부패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대립의 한가운데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르치려 드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특히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는 저 살인파를 자신의 절대 왕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살인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냥 한 편의 문학작품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회제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의로운 황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오래전 중국의 한 비운의 황제에 대한 글이었죠. 하지만 이 글 속에는 정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유, 바로 알레고리였던 거죠. 이야기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 의제는 사실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을, 그리고 황제를 죽인 찬탈자 항우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상징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글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비판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글이 쓰인 시점을 보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단종이 사약을 받고 죽은 바로 그해, 그달에 쓰였거든요. 이걸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등장합니다. 이 글을 쓴 김종직의 제자이자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역사 기록에 이 글을 실으면서 딱 두 글자를 덧붙인 거예요. 바로 충분.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분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두 글자 때문에 조의제문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적인 왕에 대한 충신의 분노를 담은 반역의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공모다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역사 비평 하나를 대역죄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훈구파의 거물이었던 이극돈이라는 사람이 자기 비리가 역사에 기록된 걸 보고 그야말로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 기록을 샅샅이 뒤지다가 바로 이 조의제문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걸 들고 권모술수의 달인인 유자광에게 찾아갑니다. 이 둘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던 왕에게 달려가죠. 개인적인 북수가 국가적인 위기로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요,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역사가들이 쓰고 있는 실록의 원고, 그러니까 사초를 직접 가져오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역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금기를 왕 스스로가 깨버린 겁니다. 당연히 신하들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왕을 말렸겠죠. 지금 전하께서 이걸 보시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가 목숨 걸고 진실을 쓰겠냐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역사가 거짓으로 채워질 거라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연산군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시 한 켠이 불러온 숙청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우리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글을 쓴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부관참시, 그러니까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목을 베는 형벌을 당했고요. 그 글을 역사에 실은 김일소는 산채로 살을 포뜨는 가장 잔혹한 사형인 능지처참을 당했죠. 그리고 수십 명의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갔고 문제글은 모조리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에 불을 붙였던 바로 그 이극돈의 운명입니다. 그가 자신이 일으킨 불길이 너무 커지는 걸 좀 막아보려고 하자 오히려 연산군의 눈밖에 나버린 거죠. 결국 모든 걸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연산군과 훈구파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긴 흐름은 달랐어요. 결국 심판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연산군은 결국 쿠데타로 쫓겨나고 음모를 꾸몄던 유자광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살당했던 살인파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조선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이 역사 기록을 문제 삼아서 사람을 죽이는 걸 봤잖아요. 그 이후로 역사가들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할 고든붓이 그만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희생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순교자로 기억됩니다. 그럼 가해자들은요? 간신과 폭군으로 역사에 낙인 찍혔죠. 숙청의 결과가 그야말로 180도 뒤집힌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펜은 애도의 글을 쓸 수 있고 칼은 그 글을 쓴 작가를 침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칼이 글 뒤에 숨어있는 사상까지도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